네, 금요일답게 오늘도 변동성 넘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다채롭게 꾸려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다음 주를 탄탄하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모멘텀 투자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허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먼저 시장 상황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우리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좀 무겁게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되는 공매도 금지 이슈 지속이 되고 있고 간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까지 함께 나오면서 미증시도 이어가던 랠리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 변동성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럴 때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난주 이 시간에도 강조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는 시장이 많이 올라올 경우에는 현금 확보의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의 기회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 두 가지로 딱 잘라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한창 어려울 때 2300포인트 코스피에 도달을 했을 때 이 시간 금요일마다 시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2300이 오더라도 일시적일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주말 사이에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서 급등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지수가 올라야 할 만한 분량이 하루 만에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갭 메우기 그리고 5일 이평선과의 이격 조정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 미증시는 나스닥이 9거래일, S&P 500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중심으로 봤을 때는 쉬어갈 만한 당연한 위치에 오지 않았는가? 121선에 대한 도달과 저항, 되돌림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와중에 빅스 지수나 10년물 국채금리나 달러 인덱스나 주요 리스크 지표들에 있어서는 61선에서의 반등이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가 지수는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도, 차익 실현 매물 욕구의 하락, 되돌림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요 리스크 지표들은 61선에서의 반등이 나오니까 주요 지수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짝 올라가는 다이내믹한 반등보다는 잠시 쉬어갈 만한 위치상의 자리에 도달했다. 그러면 처음으로 위치상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가 맞을 것 같다라는 것에 무게중심 스탠스를 살짝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정을 좀 봐야 되겠죠. 다음 주 미국의 CPI 발표와 우리나라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미국의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의 기한이 도래합니다. 그러면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이슈가 한 차례 더 시장에 들어올 것 같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한 차례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어. 기존에도 그 이야기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조정, 차익 실현의 욕구를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췄죠. 그러면 다음 주에 임시 예산안,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도 하나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신다면 길게 가져갈 종목들은 내려왔을 때마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조금 천천히 여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짧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시장에서 오를 만한 종목들 미리 길목에서 선점을 해놨다가 오르면 수익 실현하시고요. 잠시 기다렸다가 그 다음 차례에 올 만한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기다렸다가 또 매수하시고 올랐을 때에는 이 정도 시장에서 이 정도의 수익은 감사하지라고 하면서 수익 실현 전략으로 트레이딩을 조금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부지런히 하시는 시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계좌에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를 때보다도 시장이 내릴 때 마음이 조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허반석 의원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멘탈 관리도 안정적으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늘 너무 서두르지 마셔라, 조급해하지 마셔라, 다음을 준비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이야기 해주실지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자, 이 종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지난 금요일이었죠. 딱 2주 전 이 자리에서였습니다. 경농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날짜는 10월 27일이었죠. 자, 무려 수익률 저희가 살펴보면요. 2주 만에 72.36%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경농 그렇다면 오늘 또 한 번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계속 종목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셔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런데 경농을 저희는 일찍이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좀 AS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있었던
패턴, 매매에 있어서 다시 복귀를 하시면 똑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을 말씀드릴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올 때 이미 사서 올랐을 때는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시세가 붙고 거래량이 터지고 이슈몰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하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저는 롯데관광개발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LS전선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순방 일정에 따라서 LS전선 아시아 미리 말씀을 드렸고 2주 사이에 또 마찬가지로 7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는 LS전선 아시아 중심이야 중심 더 올라간다라고 할 때마다 저는 오를 때마다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경농도 마찬가지죠. 2주 전 금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빈대가 21세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빈대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데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충제가 잘 안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충제와 관련된 기업들의 이슈몰이가 될 수도 있는데 경농은 이미 반기 만에 지난해 영업이익을 모두 다 달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지지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살충제까지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성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적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방 지지력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12,000원, 13,000원 목표가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도 한 차례 추가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올라갈 때마다 비중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버슈팅 자리가 15,000원 차트상 흐름을 보시면요. 이 라인까지 올라왔다라고 보는 것은 오버슈팅이 조금 나오지 않았는가.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는 것은 뭐 선수들이 드시거나 아니면 강심장이 드시거나 그거는 알아서 해야 될 자리고 우리는 9,300원, 9,5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고 이제부터는 이 다음 차례에 어떤 이슈가 올 것인가 그 길목에서 먼저 선점을 하고 야금야금 모아가는 전략으로 본다면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이러한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안정적인 종목 하지만 지금은 짧게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종목으로의 비중 이동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인 종목들 제가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왔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 것이고 그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합의가 조금 어려운 종목들이죠. 기술 수출이 일어났다거나 신약 개발이 일어났다거나 뭔가 모멘텀이 있을 만한 FDA 소식이 나왔다던가 이런 트리거가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빠른 트레이딩 하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들이 될 수 있겠다. 뭐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신약, 그리고 로봇 이런 섹터 쪽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말미에 말씀드릴 종목군들도 좋고요. 오늘 방송 직후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그 다음 섹터 어느 길목에서 우리가 어느 섹터를 준비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 섹터와 종목까지도 안내 드릴 테니까요. 방송 직후 공개 방송도 부지런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이 정도 수익이라뇨. 무려 2주 만에 72.36%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워낙에 위원님과 함께하는 모멘텀 투자에서 저위험 구간의 종목을 공략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들도 포트폴리오에 알차게 꾸려주고 계시니까요. 나는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허완석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좀 예고를 해주셨는데 과연 오늘 모멘텀 투자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볼게요. 자,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입니다. 꿈비인데 뭐 대표적인 저출산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어떤 모멘텀 자리하고 있나요? 11월 11일 중국에 광군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주말 사이에 있는데요. 어떤 이제 쇼핑에 대한 대란이 일어날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그렇게까지 소비가 원활하지 않아 중국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출산이지만 1인당 육아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꿈비 같은 경우에는 유아 가구, 유아 스킨케어 쪽에서의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면 저출산 관련된 수혜 기업들 뭐가 있을까 살펴본다면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이나 이런 꿈비 같은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국내 최다 유아 침대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꿈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군제 이슈도 광군제 이슈고 그러면 화장품 섹터도 살펴보고 저출산 섹터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경농, 그다음에 LS전선 아시아, 뭐 그 전에는 바이오니아 이렇게 차례차례
섹터가 어디서 올라올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광군제,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 61선에서의 지지 여부 이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꿈비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9,200원, 9,300원 언저리에서는 매집의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로서는 11,000원 바로 위인 12,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슈팅이 나온다면 11,000원, 121선까지는 기본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안전 마진의 자리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하방이 제한적이다라고 해서 마냥 들고 계시기보다는 8,5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도 한번 고려하시면서 빠른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입니다. 이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고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대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대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 점에 방점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모멘텀 종목 바로 꿈비였습니다. 지금 광군제 이슈와 맞물려서 또 한 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위원님과 함께라면 이렇게 저위험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수익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경농 차트도 함께 보셨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일지라도 이렇게 빠르게 수익 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 저희 오늘 이 방송 마치고 진행될 공개 방송 어떤 주제로 진행되나요? 여러분들 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이라고 해서 SK하이닉스 DI 동의를 제가 대표적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반짝이는 매매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LS전선 아시아에 이어서 경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구간에도 우리는 반짝반짝할 만한 종목을 잘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포인트를 맞추고서 시황과 종목 곁들여서 오늘 공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뷰 마치고 바로 12시부터 허반성 위원님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성 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슈앤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